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 처음 닥친 태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구축 아파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반포 18자 337동 재건축 사업을 하시나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여기는요, 세대수가 182세대입니다. 원래 3개 동으로 구성됐는데 2개 동은 따로 재건축이 이제 완료됐고요. 1개 동이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는데 여기가 용적률이 246%였어요. 근데 여기가 2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준 사업장이 됐습니다. 자, 왜 문제가 됐을까요? 추가 분담금 통보 때문에 그래요. 자,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소유주가 97제곱미터를 선택하게 될 경우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왔다? 12억 1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소형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42제곱미터로 평형을 줄여도 분담금이 3억 원이 나온다는 거죠. 예상보다 컸던 분담금에 부동산 업계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평수도 줄여서 신청했는데 12억이라고? 원래 사람들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예상을 했나봐요. 근데 이것도 옛날일 거고, 건설비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좀 더 한 1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12억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 사업장은요, 좀 독특한 사례이긴 해요. 이제 잘 없는, 일반 분양 없는 1대1 재건축 사업장이고요. 규모가 작아요. 182세대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제 특수한 사례도 적용이 되긴 했죠. 그래도 이건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야, 평당 공사비 958만원. 그 공사비를 다 하면은, 그래, 한 6억 정도 되자 치자. 근데 12억이다. 이게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만 하다는 거죠. 당연히 조합원들은 반발을 했죠. 일단 이미 착공한 사업장이라는 거, 게다가 공사비 자체도 958만원이 현재 상황에서 과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신반포 18차는요, 분담금을 딛고 사업을 속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일단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고, 여기서 공사비 절감을 관련돼서 이견이 나오면 그것을 양측에서 합의해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야, 12억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재건축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합은 대다수는 한 10억 이하에 매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10억에다가 12억 더해봤자 22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강변에 좀 대형 면적 아파트를 소유한 것 치고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담금에도요,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이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자, 일군 건설사들은 과연 이 상황에서 떼돈을 벌고 있을까요? 지금 건설사들 보면은요, 공사비 올리는 거 보면 과연 이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할까? 재개발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사비를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자료를 보면은 뭐 그렇지도 않아 보여요. 자, 한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 10대 건설사 원가율 92.1%,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건설사 중 8개사를 봤더니 건설 원가율이 굉장히 높더라. 게다가 GS건설은요, 지금 매출 원가율이 98.6%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게 답답한 게, 건설업계가 공사비 증액을 어떻게 협상한다? 우린 평당 이만큼 받겠다. 뭐 예를 들어 평당 850만 원을 제시해요. 그러면은 이 근거를 왜 올려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 안 하고 그냥 우린 무조건 850만 원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버려요.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된다? 거기서 조합이 최대한 깎는 게 조합장의 능력이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안 남아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 사업 벌리다 빵꾸 나가지고 빵꾸 난 거를 만만한 정비 사업에서 메꾸려고 하는 건지 알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건설사가 이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엄청나게 남는다고 보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시공사를 구하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서 지금 올라간 공사비에 이제 시공사를 찾고 있는데 자꾸 입찰이 안 들어와요. 생각보다 많은 건설사가 참여를 안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올라간 이제 공사비를 실제 한국 부동산에서 검증을 해보면 깎이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사가 많이 남는다고 보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투자에 꽂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의 신축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층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 비율을 보면은요, 뭐 헬리오시티는 17%, DH포치 아이파크는 18%,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39%나 됐거든요. 이런 곳에 일반 분양 수입이 있어서 조합원들의 공사비를 크게 낮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지분 넓은 데는요,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자, 근데 요즘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제 고층 재건축 시대로 갔잖아요. 레미안 원밸리 보면은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7.4%밖에 안 됐고, 메이플자이는 7.1%,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7.5%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분양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급등했다면 당연히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재건축을 활발하게 추진하는데 말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하는 곳 중에서 특히 서울에서 여기보다 심각한 곳이 널리고 널렸어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요, 신동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용적률 봤더니 275%예요. 근데 세대당 주차 대수 봤더니 0.58대네. 주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용적률이 275%라 아까 240%대에서 추가 분담금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과연 재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든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에 도원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2001년에 완공됐는데 용적률이 289%입니다. 자, 289%뿐만 아니라 서울의 구축 중에서 용적률 300% 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높은 용적률의 아파트가 재건축한 사례가 아직까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자, 그동안 아파트가 계속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건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땅 가격이 그 건물 가격 올라간 걸 뛰어넘을 정도로 치솟으니까 얘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땅값이 올라갔던 이유는 신축 아파트로 바뀔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신축 아파트로 바뀔 기대감이 입지가 약한 아파트일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지역의 매매 가격이 6억인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거의 1대1 재건축해야 돼서 추가 분담금 계산해 봤더니 5억이 들어가요. 총 11억이죠. 근데 주변 시세가 9억밖에 안 된다? 그럼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건데, 이런 곳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사비 분쟁은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매한 입지의 구축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선호도가 줄어들었고 인테 비용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나마 구축을 선택하는 이유도 나중에 얘가 신축이 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아마 접근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구축하고 준신축, 신축과의 양극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구축이라고 다 죽쓰는 건 아니에요. 상급지 구축 보유자는 느긋합니다. 뭐 마포구나, 뭐 용산이나 성동구나, 아니면은 뭐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든 잘 될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불안한 분들이 이제 하급지 구축 보유자분들은 좀 많이 이거 나중에 미래를 모르겠네,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잘 안 붙다 보니까 여전히 고점 대비 30% 넘게 떨어진 곳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요, 다 현재 시점 기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고를 때 뭐 비법이라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있죠. 뭐 평균 대지 지분 아니면 용적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라. 그래서 뭐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이 미만이면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 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재건축에서 중요한 거는요, 평균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방 같은 데 가면요, 아니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 가면요, 막 평균 막 용적률 100%도 안 되고 막 평균 대지 지분 17평 20평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시장 상황, 주변 시세를 봐야 되거든요. 재건축은요,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은 수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왜 노원 쪽에 재건축이 왜 축소겠습니까?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이 못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주변 신축 아파트가 급등을 하면요, 없던 사업성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주변에 신축이 11억인데 집값이 올라서 13억, 14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뭐 집값 5억에다가 추가 분담금 6억 이래서 사업 추진을 못했다가 13억, 14억 되면 할만하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또 이제 사업 추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도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영향을 받아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다, 신축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추진하기 쉽지 않아요.
자,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신반부 18자 337동 재건축 분담금이 12억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문제는 서울 구축 아파트 상당수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구축 상당수가 이보다 더 안 좋은 사업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공사비 이슈에 구축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격대별로 입지에 따라서 좀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재건축 사업성은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90년대 지어진 고층 구축 아파트의 미래는 어떨까요? 망했다. 야, 서울에 입지 좋아도 야, 용적률 270, 280 이거 답 없는 거다. 아니다. 입지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좋은 입지 아파트가 구축으로 썩어 나가진 않을 것이다. 아니다. 모든 아파트는 어떻게든 잘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서울에 집 살 때 저라면 여기 삽니다. 지금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신축과 준신축 5개의 지역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 거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